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지난 8일이었죠. 토요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단식 중이었기 때문에 조사가 일찍 중단이 됐고 또 내일 오후에 추가로 조사를 받기로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사실상의 수사 방해라면서 당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와 의원들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혐의 입증에 실패한 방증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정치권 이슈 오늘은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리고 박철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토요일 이재명 대표 단식 열흘 차였고 또 건강 문제로 약 8시간 만에 조사가 중단됐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했던 발언 보고 오겠습니다.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제시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범죄를 조작해 보겠다는 이 정치검찰의 연민을 느낍니다. 네, 수원지검을 나서면서 이재명 대표가 방금 보신 것처럼 범죄를 조작하는 정치검찰이다. 또 연민을 느낀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검찰은 예상대로 증거가 없었다. 전해 들은 김성태 말이나 증거가 되지 않는 정황들로 긴 시간 보냈다. 이렇게 좀 자신이 있게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연민 이야기도 했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말은? 일단 단식이 길어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기력이 쇠한 것은 역력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감정의 표현이 과거에 이제 약간 분노나 억울함이나 이런 게 섞여 있는 표현과는 다르게 좀 감상적인 표현이 나온 것도 같습니다. 일단 정치 검찰이라고 하는 규정을 분명하게 또 한번 반복해서 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연민을 느낀다는 표현이 오히려 이제 시청자들 또는 보는 사람들의 공감을 조금 자아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 네. 변호사님 검찰 조사 받아 봤는데 네. 별거 없더라. 이런 식의 자신감 표현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음. 보셨습니까? 일단은 수사 과정에서 무슨 자료가 제공이 됐는지 증거가 제출 적시가 됐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수사하는 입장에서 핵심적인 증거 자료를 미리 보여줄 리도 없고요. 다만 아무래도 이 수사 과정을 마치고 나서 지금 단식이 상당 기간 오래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느릿느릿한 말투임에도 불구하고 더 정확한 워딩과 그 뭐랄까요?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언어를 정확히 구사하고 있다는 생각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검찰도 불쌍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윗선에서 어떤 압력이나 어떤 방향 제시가 있어서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그런 검사도 "불쌍해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정치적인 레토릭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제 검찰은 이제 이 조사가 끝나고 나서 서면 조사 끝나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조서 서명 날인도 하지 않고 그냥 가 버렸다. 일방적으로 퇴실했다. 또 이렇게 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례적인 일인 것인지 아니면 음. 검찰에서 이거 문제 있다라고 할 만한 일인 것인지. 일단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를 받고 나면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이제 본인이 얘기했던 뉘앙스대로 글이 적혀지지 않기 때문에 좀 수정이라든가 아니면 첨언을 기록해 주기를 바라는 경우는 많이 있죠. 근데 이번 경우처럼 일반인들이 수사를 받을 때 아예 서명조차 하지 않고 나오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내용 자체에 보통은 인제 우리 피신 조서 보면 예스 아니면 노의 형태로 적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내가 하고 싶었던 말 취지가 다 안 담겨 있는 경우가 있고, 혹시 이러한 글이 재판이나 이런 데서 증거로 제출됐을 경우에 내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또 정치적으로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검찰은 어쨌든 추석 전에 이 대표를 기소하는,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런 순서를 지금 예측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검찰 쪽의 어떤 예정된 시나리오를 조금 비틀어 보는 어떤 정치적인 전략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자, 검찰은 "재출석해라."라고 요구를 했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내일 다시 출석을 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출석하는 과정에서 지난 토요일과 비슷한 상황들이 반복이 되겠지만
내일 출석 과정에서 또 이제 무슨 말을 할지가 사실 굉장히 관심이거든요. 또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까요? 뭐 검찰 뭐 수사 상황에 대한 이야기 말고 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들어갈 때 나올 때 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다 이제 뉴스거리가 되기는 하지만 뭐 어떤 얘기를 할지를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는데 이제 분명한 건 지금 이 사안이 실제 유무죄를 가리는 것은 재판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이전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대중을 상대로 한 재판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법정 안에서 해야 마땅한 행위들이 지금 이제 카메라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본인은 이제 무고하게 이제 정치 검찰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할 것이고 뭐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꼭 재판처럼 진행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유무죄 여부를 미리 이렇게 판단하고 싶어 하는 성향을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데 사실 진술서를 제가 이제 검찰에서 소환 요구가 들어왔다고 해서 꼭 반드시 나가야만 하는가. 물론 이제 나가지 않고 협조하지 않으면 이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마치 그 자체가 죄인 것처럼 자꾸 지금 매도하는 여론들이 이제 있단 말이죠. 그리고 뭐 내가 진술한 것이 내 뜻에 온전히 부합하지 않아서 내가 소명하지 않는 것도 내 권리인데 우리가 그 자체가 마치 문제인 것처럼 자꾸 이제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런 사안을 볼 때 뭔가 이 행여 의심을 받더라도 피의자이더라도 그 사람의 권리를 중심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이상하게 이제 자들 뭐 선언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 상태에서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은 좀 힘들을 좀 빼셔도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검찰 조사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검찰이 이제 조사를 하면 그다음 단계는 이제 영장 청구. 그래서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영장을 뭐 청구한다면 언제 칠 것이냐 이제 이 문제가 또 관심인데요. 일단 검찰이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또 그다음에 이전에 뭐 수사했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이걸 지금 묶어서 영장을 청구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18일 본회의에 아마 체포동의안 보고될 것 같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뭐 시기가 좀 이제 특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느 타이밍에 이제 어떤 식으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어쨌든 추석 밥상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를 올리고 싶다는 여당 쪽은 그런 의견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해온 그런 패턴들도 보면은 그 정도의 시간에 아마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 오면서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쨌든 정부 여당에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최근에 있었던 오염수 사건도 그렇고 홍범도 장군 통상 철거 문제도 그렇고요. 또 해병대원 사망 사건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정말 과감하게 체포동의안 가결시키는 쪽으로 결정을 짓고 그다음에 본인이 가서 당당하게 뭐 영장 실질 심사로 심사를 받아서 그게 기각되는 결과가 나왔을 경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지금 또 구청장 선거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하게 됐을 경우에 그 영향 계속 어떻게 되면 증폭된 이 영향력을 어떻게 누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도 듭니다. 자, 체포동의안 관련해 가지고는 뭐 시기적으로 여러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21일 본회의 보고 25일 본회의 표결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가요. 그다음에 뭐 18일에 뭐 또 체포안이 보고가 되면 20일이나 21일에 이제 본회의에 이제 뭐 이게 가능해진다. 뭐 여러 시나리오가 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추석 전에 추석 밥상에 올라가는 이제 이런 시나리오가 좀 유력하게 보입니다. 자, 체포동의안이 그렇다면 본회의에 보고된다 그러면 이제 가결될 것이냐 부결될 것이냐 또 이게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요. 당내 분위기도 그렇고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게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될까요? 아니면 어떤 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보십니까? 두 가지가 지금 겹쳐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총선이 다가올수록 당 내에 단결이 좀 더 필요해지는 때가 이제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하기 전과 후의 상황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단식의 여러 가지 뭐 동기들 중에도 뭐 하나 있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단결을 촉구하는 그런 뜻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뭔가 다른 행동을 하기는 이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게 유리한 상황인 거냐? 그건 아닌 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이 제출되고 그것이 의회에서 이제 동의를 얻건 부결되건 간에 그 자체로 이제 또 뭐 방탄국회로 활용했다는 비난도 가능하고 또 거기는 이제 동의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소속된 당에서조차 버림받은 대표라는 식의 이제 또 비난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는 불리한 상황인데 그 점에서 이것을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유롭게 무슨 뭐 비명계 의원들이 어떤 이탈을 한다거나 뭐 자유롭게 표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뭐 훨씬 더 똘똘 뭉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특히나 당원들, 지지자들, 강한 지지자들이 더더욱이나 당대표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여론의 압력을 더 강하게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상황을 보면 일단 단식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굉장히 겉으로 봐도 굉장히 야위었고, 이게 단식이라고 하는 게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한다라고 하지만 이게 사실 물리적인 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중단이 될지도 사실 모르는 상황이고, 자,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지금 이 단식이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영향을 준다면 어떤 식으로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체포동의안 문제와 단식의 문제를 예를 들어서 서로 상쇄되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쌓은 정치적 자산이 저는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문제는 당연히 가결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단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좀 더 여당의 어떤 좀 전환적인 어떤 제안이라든가 화해 제스처가 나올 때까지는 유지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박주민 의원이 당대표는 아마도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고 우리 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할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 뉘앙스도 지금 풍겼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민주당의 방향은 그 방향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후에 대통령이 직접 하지는 못하더라도 김기현 당대표를 통해서 뭔가 유화책을 제시를 하든지 뭔가 출구를 만들어줘야 단식을 멈출 수 있는 빌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단식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사실상 이제 비명계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나 그리고 이제 당내 전당대회 경쟁자였던 전해철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추미애 의원이라든지 지금 어쨌든 단식 농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천막을 찾아서 뭔가 민주당이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단결하는 듯한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지금 정부나 여당에서는 전혀 어떤 반응도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추석 전에 체포동의안 이야기, 이제 추석 밥상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라고 한다면 체포동의안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이번 단식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여론이 어떤 식으로 이번 단식이 여론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추석 전에는 어쨌든 결말이 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이제 매우 계획적으로 단식을 하더라도 40일을 넘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벌써 이제 2주 가까이 되고 있으면 추석 전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정리가 되어야 마땅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표면적으로 내건 정치적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모든 것을 이제 대통령이 수용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진지하게 비판은 받아들이겠다거나 아니면 어떤 정책 메시지로 화답을 하는 이런 방식이 필요한데 역대 정권에서는 언제나 이제 그런 단식과 같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이제 중간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 이제 강기정 광주시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2019년에 황교안 그 당시 이제 대표가 단식을 할 때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정무수석인 강기정 수석을 보내서 매일매일 상태를 확인하고 단식을 빨리 푸시라는 쪽으로 어떻게든 이제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해 왔었는데 지금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제기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문제와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정현 전 대표도 이제 본인의 단식 경험을 미루어서 이것은 그렇게 이제 서로 강대강으로 부딪힐 일이 아니라고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는데도 지금 여당 쪽에서 일절 어떤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이제 굉장히 안타깝고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이제 이 정치적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단지 자신의 이제 검찰 수사를 무마시키려고만 단식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본인이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단호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어느 정도 이제 드러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의 중요 인사들이 계속해서 이제 방문해서 이제 만류하고 설득하고 이제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정작 그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 단식 문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상대방이 네. 근데 좀 와서 이렇게 뭔가 좀 이야기를 하거나 소통의 어떤 계기로 이렇게 발전이 돼야 될 텐데 네.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만약에 그러면 이제 뭐 이게 단식이 길어진다고 해서 뭐 대통령이라든지 정부 여당의 뭐 대표나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뭐 좀 여기에 대해서 제스처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어쨌든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권도 그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처음에 아마 여권 생각하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목적으로 한 단식 그리고 아마도 야권의 어떤 결집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여론조사 이렇게 보면은 쪼끔씩 달라지는 느낌이 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민주당이 그 지금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민주당 쪽에 우리가 힘을 몰아줬을 때 과연 그걸 투영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컸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단호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고 지금 단식이 12일, 13일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일정을 모두 소화하면서 수사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은 중도에 있는 성향의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께서 아무래도 뭐 여론조사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든 힘을 몰아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 여당 쪽에서는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총선에서 인제 대패할 가능성이 인제 커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저도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여든 야든 뭐 '큰 차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이번 기회에 이런 어떤 흐름이 뭔가 분수령이 될 수도 있는 좀 찬스를 맞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치권에서 이제 그런 말들을 하죠. 이제 "문제 자체보다는 문제를 다루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관심 없다가도 시간이 길어질수록 인제 점점점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뉴스에서도 며칠째, 며칠째 이렇게 보도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인제 이 문제,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는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보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경우에 결국은 추석 때에도 이 문제를 사람들이 어떻게 다루었는지가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좀 전에 이제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 단식 문제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을 좀 해 주셨는데 여론조사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난 8일 금요일이죠. 한국갤럽이 매주 금요일마다 여론조사 이제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요. 민주당 지지율이 좀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호남에서도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 이 국정 윤석열 대통령 국정에 대한 평가, 긍정평가, 부정평가 또 정당에 대한 지지도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의 실제 단식이 영향을 거기에 많이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단일 원인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7%나 올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전제는 지난주에 인제 너무 빠졌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지난주에 너무 좀 튀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보면 어느 정도 소폭 상승은 분명하지만 인제 뭐 막 출렁거린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인제 분명히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지금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강한 이념적인 발언들을 하면서 역사 논쟁도 불러일으키고 너무나 이 폭이 넓은 정치보다는 좁은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누적되어 왔고 반대로 인제 이재명 대표의 경우 또는 민주당의 경우에는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 계속 수세에 몰리고 있다가 인제 단식과 함께 뭔가 약간 뭐랄까요? 그 태세를 좀 전환하는 것이 어느 정도 지지자를 포함해서 그동안 쪼끔 인제 답답해하고 짜증내하던 사람들에게도 좀 이제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 단식이 어떤 좀 그 정당에 대한 지지도랄지 뭐 이런 것들의 좀 흐름을 바꿀 만한 모멘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전에 실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냐는 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어떤 단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야권이 집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중도에 있는 사람들도 저 정도의 결기라면 우리가 힘을 몰아줘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전화 받으면서 그 시간을 내면서까지도 야당 쪽에 힘을 실어주는 시간을 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분수령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인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이야기는 인제 앞으로 또 내일 또 결과가 나온 대로 저희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뭐 서울 뭐 구청장 보궐선거가 얼마나 중요하길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 이제 내년 4월 총선 전에 있는 이제 마지막 이제 유일한 보궐선거로 총선 전초전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수도권 민심의 향배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데요. 후보 대진표가 이제 윤곽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경찰 그러니까 검찰과 대비되는 인물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뭔가 좀 민주당이 좀 의중을 갖고 전략 공천한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국민의힘은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3 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김태우 전 구청장이
지금 사면되면서 전략 공천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다른 입지자들이 반발을 하면서 결국에 경선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경선을 하는데 일단 경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뭐 결과는 다들 짐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도록 최대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경선 참여자들이 굉장히 이제 뭔가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고, 과연 경선 참여하는 것이 자기에게 합리적인가 이제 이런 의심을 할 텐데, 이것은 너무나도 이제 명백하게 이제 김태우 전 구청장을 이제 다시 당선시키기 위한 이제 큰 계획 하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국민이 그냥 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죠. 다만 이제 그것이 일반 국민들, 일반 유권자들에게 정당하다고 인식될 것이냐, 이제 그 부분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변호사님, 이게 네. 경선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사실상 이번에 전략 공천 이야기까지 사실 굉장히 많이 네. 진전이 됐다가 네. 반발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다른 그런 입지자들 입장에서는 이 경선 결과를 승복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제 보이지 않는 손 말씀도 하셨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뭐 네. 무소속으로 나온다거나 중간에 경선을 중도에 빠지고 나온다거나 이럴 음.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리 국민의힘 소속 의원 그 출마자들의 무슨 속내인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분명한 거는 어쨌든 사면 복권을 전 구청장, 그것도 그 전 구청장으로 인해서 지금 재보궐 선거를 하고 있는데 사면 복권까지 지켰단 말이죠. 해서 지금 얘기되는 것은 아마도 김 전 구청장이 다시 또 주자로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에서도 어느 당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자당의 출마자가 또는 구청장이든 어떤 지역구 인사가 그로 인해서 보궐선거를 치러야 될 때 불미스러운 일로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을 다 공약을 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천을 하겠다는 것 자체도 일단 좀 재밌고요. 또 그 인사가 지금 재보궐선거를 야기한 사람을 또 다시 90% 정도 지금 보고 있더라고요. 그쪽 당내에서는.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모호하다, 좀 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과연 이 선거를 이기려고 하는 선거인가?'라는 의문도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일종의 지금 총선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잖아요. 이제 여기서 강서구에서 어느 정도 차로 승리하느냐 또는 지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총선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평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과연 이 김기현 대표가 이거를 이렇게 끌고 갔어야 되는지도 의문이고, 또 아까 우리 전에 했었던 주제랑 얘기를 하자면 김기현 대표는 도대체 당대표로서, 여당의 대표로서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지난 목요일에 기자들이 여당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식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랬어요? 좀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까?'라는 식으로, 몰랐다는 식으로 지금 대응을 했다 그러는데, 김기현 대표가 무슨 역할을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여당의 대표란 말이죠. 이게 이제 강남 3구에서 치러지는 보궐선거라면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또 호남에서 치러지는 보궐선거라면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가 없는데, 이제 서울에서도 과거에 이제 여당과 야당이 번갈아 가면서 지금 당선된 적이 있는 선거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음번 총선의 어떤 전초전으로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승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진 상징성이 굉장히 큰데도,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무리한 방식으로 지금 후보를 공천하려 하고 있고, 선거를 이제 치르려고 하는 의도가 이제 거의 뻔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이제 그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아주 자주 드러나는 이제 권력자들의 고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속한 조직 또는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 자기를 중심으로 한 집단의 권력을 더 우선시하는 이런 경향들을 자주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결국 좋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학습하지 못하고 무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의 승리보다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당선되느냐가 중요하지, 어중이더중이 당선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민주당도 만약에 총선에 임한다면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서로 똑같은 모습으로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는 식의 이제 선거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지켜보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한 것이죠. 자, 근데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그냥 당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이 나를 위해서 되는 것보다 '내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건 이제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인제 이게 좀 궁금할 것 같은 게, 이게 그래서
김태우 전 구청장을 공천을 한다라고 하는 게 실제로 민심이나 바닥 민심이나 지역 정서를 좀 이렇게 훑어봤을 때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제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건지 이런 두 것도 가지가 좀 결합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하나는 이제 그 윗분의 뜻도 이제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정치적 그 유권자들의 분포 상태가 굉장히 이제 당파적으로 집결되어 있는 상태여서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응답하는 사람들만 응답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우리 지난번 지방선거 광주 굉장히 낮은 이제 투표 참여율을 보였지 않습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정치에 대한 거부감이나 혐오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커질수록 이제 투표 참여율은 낮아지는데 게다가 평일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의 경우 더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30% 안팎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정말로 반드시 찍고 싶어 하는 그런 열혈 지지자들 외에는 투표장에 안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승산이 있다고 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태우 후보가 뭐 옳으냐 그르냐 또는 그 사람의 출마가 정당하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냥 뭐 우리 편에 뭐 이롭다면 한다는 이제 유권자들 이제 이런 사람들끼리의 대결이라면 승산이 있으니까 굳이 그런 보궐선거에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지금 뭐 결정 전혀 안 됐습니다만 김태우 전 구청장이 또 공천을 받게 되면 구도 자체는 그렇게 됩니다. 검찰 출신과 수사관이긴 하지만 검찰 출신과 경찰 출신의 대결이 이제 매치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구도가 실제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을까요? 전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지금 검찰 수사관 출신이죠, 김 전 구청장이. 뭐 검사 출신도 아니고요. 뭐 야권에서는 뭐 검찰과 또 경찰의 어떤 대립 구조, 뭐 대응 구조로 만들려고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상 표를 얻는 데는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결국에는 열렬 지지자들이 가서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평일에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 아마도 선거에 임하는 세대층은 전통적인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가서 하실 확률이 높은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여당이 지게 되면 아마도 그 파장이 총선에 미칠 파장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니 총선, 총선의 전초전으로 불리고 있는 강서구청장 선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이 오늘로 12일차를 맞았습니다. 눈에 띄게 체력이 떨어지고 수척해졌다고 하는데요. 어제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사당 앞 단식 농성장을 찾아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고 하고 고민정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이나 여당 대표가 안부를 묻는 게 예의 아니냐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여의도 초대석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 단식 얘기 전에 원장님 페이스북 보니까 주민등록을 해남으로 옮기셨던데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뛰시는 건가요? 본격적으로 내년 총선 준비를 위해서 네. 해남 완도 진도가 지역구가 되기 때문에 네. 해남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는데 KBC에서 네. 리포트도 해주고 기사가 한 30-40건 떴더라고요. 주민등록 옮긴 걸요? 예, 그랬더니 해남 분들은 네. 해남이 홍보됐다. 야, 박지원이 거물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굉장히 환영해 주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단식 오늘로 12일 차인데 그동안은 이제 뭐 허리 꼿꼿하게 세우고 농성장에 계속 앉아 있었는데 어제부터는 이제 누워서 있더라고요. 제대로 앉아 있지도 못하고.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 계속 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이제 뭐 체력 한계가 네. 온다고 봅니다. 사실 어제 제가 네. 완도 5일장 그리고 우수영 네. 명량축제, 울돌목 축제장을 다 돌아다녔습니다마는 네.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네. 여야가 이렇게 대결해서 단식을 하고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모른 척하는 이런 정치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네. 이재명 대표가 그러한 투쟁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 이 모든 것은 결자 해지 차원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게 왜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 해지를 해야 되는 문제인 건가요? 지금 이재명 대표도 네. 얘기했잖아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나 네. 민주주의, 민생경제, 남북관계, 외교적 총체적 파탄이 오고 국가 재난 시대를 불어왔는데 이렇게 여야가 대화도 없이 네. 마주보는 화차처럼 기차처럼 충돌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내자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네. 이제 대통령께서 또 제1야당 원내 다수당의 대표가 저렇게 단식 투쟁을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성의를 보이는 것이 네. 정치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연못 구어라고 하잖아요. 나무에서 물고기 구한다. 뭐 안 이루어지는 거를 바랄 때 흔히 쓰는 말인데 대통령이 지금 1년 몇 개월 동안도 야당 대표를 안 만나셨는데 단식을 한다고 뭐 좀 입장이나 태도를 바꾸실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얼마나 네. 절실하면은 연목구어의 길로 나섰겠습니까? 1년 반간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민생 경제가 모든 것이 파탄 났다고 하면 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도 3년 반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네. 다시 해보자. 다시 손잡고 네. 여야가 정치 지도자들이 협치를 해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네. 남북관계를 살리는 이런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의를 보여야 된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보일 수가 있을까요? 어떠한 방법을 택해야죠. 음. 이렇게 가서 되겠냐 이거죠. 이건 아니잖아요. 소위 대통령, 네. 제1야당 대표가 싸운다? 정도껏 해야죠. 지금 이게 뭡니까? 완도 네. 오일장에서 장사하는 생선 파는 아주머니가 생선을 들고 싸우지 마라. 대통령 왜 저러냐? 네. 이런 말씀을 진짜 민심은 폭발 직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귀담아 들을 때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재명 대표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 수원지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제 다 받지는 못하고 건강상 이유로 한 3분의 1쯤 검찰이 조사한 거 한 3분의 1쯤 받고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 소환이나 검찰 조사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그 내용도 보면은 제가 수십 차례 얘기를 했지만은 네. 보고 싶다 증거야. 이번에도 증거를 하나도 못 내놓았다는 것 아니에요. 네. 검찰에서도 증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8시간 조사받고 네. 3시간 동안 조사 조서, 내용을 네. 다 읽어봐요. 네. 저도 수십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아본 사람 아니에요? 네. 또 저도 대북 송금 특검 때 구속돼 가지고 건강이 나빠졌어. 제 눈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번에도 보면은 의사를 앰뷸런스를 검찰에서 대기시켜 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를 검찰에서 수사가 미진하기 때문에 다시 나와라. 이재명 대표 나가야죠. 네. 그렇지만은 지금 그 건강 상태가 있다고 하면은 네. 검찰도 저렇게 독하게 나가서 되겠냐 이거죠. 이게 지금 독종들이 다 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검찰이 네. 정치하듯 수사하지 말고 대통령은 네. 수사하듯 정치하지 마라. 그래서 좀 따뜻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독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건강상 이유로 조사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럼 뭐 그러시라 하고 이렇게 내보내주고 그랬는데 하는 거는 뭐 할 만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검찰? 아니 글쎄요. 바로 12일 출두해라 네. 라고 했으면은 뭐 이재명 대표도 조율해서 나가겠다 한 거 아니에요. 네. 이재명 대표가 안 나갈 수 없어요. 자기 말 맞다나 힘이 있습니까? 네. 권력이 있습니까? 나가야죠. 그렇지만 그러한 것을 배려하는 그러한 조사가 돼야 된다. 정치하듯
하지 마라 이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 수사받고 나오면서 기자들이 이제 뭐 질문하고 그러니까는 제가 무슨 힘이 있겠나, 무소불위 검찰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면 갈 수밖에 없지 않나, 뭐 5번이든 6번이든 나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전에 뭐 정치 탄압이다, 뭐 검찰 독재다 이런 워딩이랑 비교하면은 냉소는 조금 남아 있긴 한데 약간 분위기 이런 게 뉘앙스 같은 게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체력의 한계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멀쩡한 사람도 검찰에 가서 11시간 네. 조사를 받고 나오면은요, 기진맥진 돼요. 그런데 열흘 이상 굶고 하루만 굶어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투쟁 강도가 낮아졌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25일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이 표결될 거다. 그 전에 검찰이 영장을 보내오고 그런 관측들이 많은데 단식이 영향을 미칠까요? 어떨까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아무래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체포 동의안이 네. 온다. 구속 동의안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 내용을 봐야 돼요. 저는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네.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비회기 중에 네.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었는데 못하잖아요. 그리고 회기를 넘겨서 지금 9월 국회에서 혹은 10월 국회에서 한다. 네. 이런 변죽을 자꾸 올리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민주당을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친명, 비명이 갈등을 오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검찰이 정치하듯 네. 수사하는 것에 놀아나지 말자. 리트머스 시험지에 빠져들지 마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영장 청구 내용을 봐야 한다는 말씀은 그럼 내용에 따라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그러면은 검찰이 의도하는 대로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 가서 결정하자 이거죠. 왜 네. 어려운 것을 갑을 해가지고 지금부터 얘기를 해서 나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네. 사직생, 생직사 이순신 장군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아직도 이재명에게는 12척의 배가 있고 죽을 각오로 덤벼야 돼요. 그 12척의 배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우리 민주당 의원들 당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셔서 그 국정원장 재직 시절에 무슨 뭐 직권남용이니 뭐니 이런 혐의로 해서 압수수색도 막 여러 번 당하시고 조사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은 뭐 진행 사항이 더 되는 게 없나요? 뭐 기소 지금 재판 받고 있죠. 뭐 다른 것은 또 네, 네. 경찰에서 수사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 기소 의견으로 했으니까 뭐 검찰에서 기소하겠죠. 저는 괜찮아요.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아니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죠. 네, 네. 저에게도 네. 옥죄오는 것을 저는 당당하기 때문에 네. 재판에서 저는 사법부의 양식을 믿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장은 거짓말 안 해요. 거기에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제가 구차하게 네.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내 부하 직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비겁한 박지원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나갑니다. 제가 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기소하면 기소하는 거죠 뭐. 알겠습니다. 정부 여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녹취록 이게 아마 검찰총장 시절에 국민의힘 들어가기 전에 모 인사랑 통화한 내용이 녹취가 됐는데 이게 엄청 발언이 센데 일단 잠깐 좀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 들어와서 국힘을 접수해서 예. 이게 지금 이준석이 아무리 까불어 봤자 예. 3개월짜리입니다. 3개월. 국힘이라는 게 뭐 어디 그 쥐약 먹은 놈들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예. 국힘이 아무리 미워도 예. 국힘을 갖다가 플랫폼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을 하시죠. 아, 그건 만약에 이놈 가서 개판 치면은 예.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예. 후보 되면은 비대위원장이 돼갖고 그러니까. 당 대표부터 전부 해임할 수 아, 있습니다. 예, 그래. 이게 워딩이 정말 화끈한데 직설적이고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어떻게 됐든 네. 모든 내용들이 저 녹취 내용대로 다 전개됐잖아요. 난 저걸 보고 네. 야 천공스승보다 훨씬 더 강한 미래를 가지고 있었구나. 다 맞잖아요. 지금 현실이. 네. 그래서 이준석 다 말대로 됐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저 녹취 내용을 보고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주의자인가, 민주주의를 하시려는 분인가 하는 것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가만 보면은 녹취록 내용에 뭐 국힘 접수 뭐 다 먹어준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근데 아무튼 그렇게 말대로 다 됐는데 이거를 뭐 정치력, 장악력 이런 게 탁월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뭐 어떻게 그것을 정치적 장악력으로 네. 봐야 됩니까? 그럼 뭘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무리 검찰총장을 하고 검사를 오래 했다고 하지만은 검찰 용어도 피고인들을 대할 때 저렇게는 안 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또 대통령으로서 과연 민주주의를 준비했는가, 민주주의자인가, 이걸 의심하는 그런 내용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 생각을? 아니 어떻게 네. 민주주의는 정당 정치입니다. 정당의 대표를 그냥 대통령 돼가지고 또 뭐 어디를 마치 망나니 뽀개버린다는 표현도 아니 있고 그렇죠. 칼질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네. 그 말씀대로 사실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네. 의식과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주의자인가 하는 의심밖에 남지 않더라고요. 진짜 소름이 끼쳐요. 소름이요? 예, 소름이 끼치죠. 왜요? 아니 저렇게 무서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잖아요. 국민의힘 반응 보면은 발언 자체보다 왜 한참 전 발언을 지금 끄집어내서 이거를 보도를 하냐, 이게 여권 분란 분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응이던데 어떻게?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이 민주주의 정당이 아니죠. 그러니까 네. 강서구청장 같은 걸 대법원에서 음. 확정 판결 난 지 두세 달 만에 복권해서 네. 또 공천할 거예요. 국민의힘이 민주주의 정당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 건가요? 아니 그 대통령 말씀대로 다 따라갔잖아요. 이준석 당대표 최고위원 다 골로 보내고 이런 거 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죠. 설사 네. 대통령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말씀을 하더라도 네.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님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해야지. 아, 지금도 그 녹취록이 공개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저것이 공개됐냐. 이걸 따지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마치 달을 가르치니까 달은 쳐다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그런 근시안적인 정당 아닙니까? 이장 패천이라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말이 그렇죠. 있는데 딱 그런 것 같기도 이거 하고. 가리지나요? 지금 정치권에서 좀 뜬금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누구누구 씨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윤석열 씨라고 지칭을 해서 이게 좀 뭐 논란이 되고,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이동관 씨 뭐 방통위원장으로 인정을 못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일단 대통령을 윤석열 씨라고 부른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대통령이나 네. 방통위원장이나 자업자득해서 씨라는 얘기가 나오게 한 것은 일차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다고 그래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그렇게 씨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네. 정치를 살리자. 그렇기 때문에 씨를 불리게끔 자업자득하신 분들도 네. 반성해야 되지만은 그러한 용어를 그런다고 쓰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뭐 윤석열 밑에서라고 씨도 빼고 이것도 저것도 다 빼고 그냥 이름만 불렀고, 이게 보면은 주호영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당시 야당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이라고 있고, 여기도 그냥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찾아보면 그 전에 뭐 많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김대중이는 빨갱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또 문재인 대통령도 네. 박문진 이사장이 공산당이다 이런 얘기는 그런 극단적 표현이 과거에 했다고 해서 지금도 이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화낸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해남에서 완도에서 진도에서 네. 전복 양식하는 농사 짓는 분들도 싸우지 마라. 제발 어떻게 네. 장사 미사가 쓰는 난장판에서 쓰는 그런 용어가 네. 정치권에서 난무하느냐. 이러한 것을 협치로 풀어나갈 분도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엉뚱한 일을 하기 때문에 씨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자업자득이죠. 그렇지만은 네. 그런다고 똑같이 야당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가급적 네. 대통령께서 옛날에는 대통령님이라고 꼭 붙였는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 어쩌고 하면은 엄청나게 항의 전화가 와요. 왜요? 그 님자를 붙인다고. 그 사실 대통령 네. 자체가 존경합니다. 네. 그런데 거기다 님자를 붙이는 것은 좀 안 좋다 하는데 저는 그래요. 이게 좀 순화돼야죠. 어떻게 씨소리를 듣게끔 자업자득하냐. 본인들도 네. 좀 잘해줘야 되지만은 그런다고 똑같이 대통령한테 뭐 방통위원장 그거 뭐 괜찮죠. 저는 뭐 이동관이 그렇게 불러도 괜찮아요. 근데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호칭하지 않는 거는 결국 대통령으로 인정을 못 하겠다 뭐 그런 그래서는 안 뜻인데. 된다 이거죠. 지금 현재 네. 바닥 민심은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려라 탄핵해라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탄핵도 국민이 촛불이 먼저 탔지 제도권 국회에서 한 건 아니에요. 네. 제가 그날 뭐 그때 원내대표 하면서 결정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A는 어떤 경우에도 이 이상 헌정 중단하는 일이 또 나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걸 조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재명의 단식처럼 네. 대통령한테 요구하고 대통령께서 화답해달라 이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